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아 출신 며느리와 냉정했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과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인공 은희 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보육원을 나와야 했던 은희 씨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활했죠. 그렇게 몇 년을 버티던 중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배경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남편이 될 그 사람은 진심으로 은희 씨를 아껴줬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고아라고? 집안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여?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끝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랑 측 하객도 거의 없는 쓸쓸한 결혼식이었죠. 그래도 은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은 항상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는 제사상 차리는 법도 모르니? 집안 내력이 없으니 그런 것도 모르지. 명절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어떡해? 친정이 없다고 예의까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 은희 씨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었으니까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은희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해갈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죠. 이런 걸 누가 먹으라고 가져와? 입맛에도 안 맞아. 그래도 은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고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길 바랐으니까요. 결혼 5년 차, 남편의 사업이 크게 실패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가정. 은희 씨는 낮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밤에는 청소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내가 복도 없고 집안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 모양이 된 거야. 재수 없는 년. 남편은 아내를 감싸주기는커녕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빚에 대한 압박감과 사업 실패의 좌절감을 견디지 못한 거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혼하자. 은희 씨는 울며 매달렸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어서 이혼해. 우리 아들 인생 더 이상 망치지 마.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 7년 만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은희 씨. 다시 고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은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혼 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한 그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하고 퇴근 후에는 무역 관련 자격증을 땄죠.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은희 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대리로 승진했고 5년 후에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흐른 뒤에는 팀장으로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되었죠. 그리고 이혼 15년 만에 은희 씨는 연 매출 120억 원 규모의 무역회사 이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그녀는 이제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성공한 커리어우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성공이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은희 씨의 마음 한켠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회사 앞에서 누군가 은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한 노인. 은희 씨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15년 전 그렇게 당당하고 냉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떨리는 손.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은희야, 나를 알아보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잠깐 스쳤지만 그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너를 찾느라 오래 걸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시어머니는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재기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다 5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남편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얼마 못 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다 내 죄야. 착한 며느리를 내가 그렇게 구박했는데 하늘이 벌을 준 거야.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은희야. 너를 구박했던 게 다 두려움 때문이었어. 고아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상처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던 거야. 그런데 걱정이 미움처럼 나왔나 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났어. 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널 사랑하잖아. 나는 시집 와서 평생 시어른 눈치 보며 살았는데 넌 사랑받으니까. 미안하다, 은희야. 은희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그 냉정했던 말들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서툰 사랑을.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때 제가 더 현명했다면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요. 은희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그 손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저희 함께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은희야. 내가 무슨 염치로. 어머니도 제게 가족이에요. 저 혼자 살기엔 집도 너무 넓어요. 함께 살아요, 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진짜 엄마와 딸처럼. 은희 씨는 회사 일을 줄이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희 씨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고 은희 씨는 시어머니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죠.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제 얼굴 보면서 전화할 수 있어요. 그래? 신기하네. 세상 참 좋아졌다. 봄에는 함께 꽃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날 받아줘서. 고맙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함께 지낸 지 2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은희 씨는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살까요?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도 가꾸고요. 뭐? 은희야, 너 회사는 어떻게 하고? 제가 그동안 번 돈도 있고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은희 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들이 만류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지금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두 사람. 작은 한옥을 수리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앞마당에는 텃밭을 가꾸고 뒷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었죠. 어머니, 이 상추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맛있네. 우리 은희가 이제 농사꾼이 다 됐구만.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직접 기른 채소를 먹으며 지내니 혈압도 안정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도 친해져서 함께 노인정에 다니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저 며느리 봤어? 효녀라더만 진짜 효녀야. 시어머니를 저렇게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봄이 오면 산나물을 캐러 다녔습니다. 어머니, 이게 냉이에요? 달래예요? 냉이지. 달래는 좀 더 가늘어. 이렇게 캐서 무쳐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여름이 오면 텃밭에 토마토와 오이를 따서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라 그런가 맛이 달라. 그럼 정성이 들어갔는걸. 가을이 오면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많이 만들어보자. 우리 딸. 시어머니가 우리 딸이라고 부를 때마다 은희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겨울이 오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군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은희야, 너 정말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요? 나도 행복하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은 몰랐어.
함께 지낸 지 5년째 되던 해 겨울,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암 말기였고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치료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은희야,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마지막 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시어머니는 병상에서도 은희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처음부터 딸처럼 대해줬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너 같은 딸을 둔 엄마들은 정말 복이 많은 거야. 나는 뒤늦게 널 딸로 만났지만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단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시어머니는 은희 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은희 씨의 마지막 인사에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우리 딸. 지금도 은희 씨는 그 작은 시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마당 텃밭에는 여전히 채소들이 자라고 있고 뒷마당 감나무에는 매년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마루에 앉아 은희 씨는 종종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고아로 자라며 가족을 그리워했던 시절, 냉대받았던 며느리 시절, 그리고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 어머니 하늘에서 편안히 쉬세요. 저도 곧 갈게요. 그때까지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이 집 잘 지킬게요. 벽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진짜 엄마와 딸처럼 닮은 구석이 보입니다. 고부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가족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 은희 씨와 시어머니는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떨어져 지내며 비로소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년 동안 그 어느 모녀보다도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은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잃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죠.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서툰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